37번 지문 풀이해 보겠습니다. 37번 지문은 순서로 출제된 유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문을 풀이하면서 왜 이렇게 단락이 배열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도 같이 볼 거예요. 1번 문장부터 해석하기 전에 쌤이 지금 표시를 해둔 것처럼 단락을 끊어서 우리 문제에 출제됐던 순서대로 CBA로 일단 배열을 해두고 그러고 1번 문장부터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문장 읽어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냐면 하루에 완벽한 시간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게 어떤 시간이냐면 이렇게 꾸며주는 관계 부사절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때 when을 뭐뭐 하는 이라고 수식해주는 when으로 보셔야 됩니다. 보통 when이라는 단어 앞에 이런 식의 시간에 관련된 단어가 나오면, 명사가 나오면 그때 when은 그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 부사로 보는 게 적절한 확률이 높죠. 자, 어떤 시간이냐면 그들이 느끼는 시간이래. 뭐라고 느껴? 그들이 그들의 최고 상태에 있다고 그들이 느끼는 그런 하루의 완벽한 때를 가지고 있다. 그게 아침이든 저녁이든 오후든. 여기서 whether은 부사절을 이끌고 있는 whether이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주어진 문장 뒤에 왜 C번의 첫 번째 문장이 붙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본다면 주어진 문장의 이 부분과 C번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인 이 문장이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내용이. 이런 걸 우리는 재진술이라고 합니다. 재진술. 동일한 내용을 한 번 더 이야기했다 라는 표현인 거죠. 어떻게 재진술이 되었나 보겠습니다. 지금 1번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아침이 됐던 밤이 됐던 오후가 됐던 본인이 느끼기에는 본인이 가장 최고의 상태에 있다 라고 느껴지는 그런 하루의 시간이 있다 라는 내용이었잖아. 이번 문장 바로 읽어볼게요. 우리 중 누군가는 밤 올빼미고, 그러면 언제 가장 최고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 거야? 밤에, 그쵸? 어떤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는 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침형 인간을 말하는 거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근데 어디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아침과 밤 사이에 있는 밤 올빼미와 아침형 새 사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느낄 것이다. 가장 활동적이라고. 언제? 오후 시간 동안에. 그럼 여기서는 밤 올빼미라는 표현이 지금 evening이랑 연결이 되는 거고, early bird라는 표현이 morning이랑 연결이 되는 거고,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afternoon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번 문장에서 읽었던 저 부사절의 내용이 한 번 더 재진술, 반복되었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그 다음에는 2번 문장이 오게 되는 거죠. C번의 첫 번째 문장.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조직할 수 있다면 너의 하루를 그리고 나눌 수 있다면 지금 이렇게 be able to를 공유하는 동사가 병렬이 된 거죠. 너의 일을, 너의 하루를 조직해서 너의 업무를 나눌 수 있다면 표현 하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때 it은 가목적어고요. to 이하가 진목적어인 구조입니다. 여기서 해석은 어떤 식으로 하냐? it이 가목적어이기 때문에 해석하지 않고 to 부정사 이하부터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적용을 해보면 지금 주절 부분이 바로 동사로 나왔으니까 이 문장은 명령문인 거죠. 거기서 it은 뜻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진목적어인 여기부터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죠. 뭐 하는 것을 중요시해라 라는 거지. 자, 뭐 하는 것을 중요시하면 되냐면 deal with task. deal with 하면 다루는 거지. 일을 다루는 거를 중요시하래. 근데 어떤 일? 요구하는 일. 뭘 요구해? 집중을 요구하는 일. 집중을 요구하는 일을 여기서 소가로 묶이면 안 되고 여기서 묶여야겠네요. 집중을 요구하는 업무를 언제? 그 하루에 너의 최고의 시간에 처리하는 것을 중요시해라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다시 연결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하루를 조직해서 너의 업무를 나눌 수 있다면 집중이 필요한 업무를 하루의 가장 최고의 시간에 처리하는 것을 중요시하십시오. 이 말이 되는 거지.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일을 쪼갠 후에 그 중에서 가장 집중이 필요한 일을 언제 하라는 거야? 내가 제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시간에 하라는 거지. 아까 말했던 밤 올빼미 체질이면 그 업무를 밤에 하고 아침형 새 체질이면 아침에 그 업무를 바로 하고 내가 오후에 가장 에너지 효율이 좋은 사람이면 오후에 그 업무를 처리해라. 집중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해라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C 단락을 읽고 그 다음에 B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이 와야 되는 논리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네가 직면한 그 업무가 요구한다면 뭘? 창의성과 새로운 생각을 요구한다면 주절에 가주어 나왔고 뒤가 진주어인 거죠. 여기서 태클은 씨름하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자연스럽고요. 지금 뒤에 나와 있는 대명사 it이 받아주는 명사는
앞에 나왔던 the task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씨름하는 것. 언제 씨름하는 것? 하루 중 너의 최악의 시간에 그 업무를 씨름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다. 라는 문장이 나온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위에서 뭘 읽었냐면 집중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하루 중에 최고의 타임, 너의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시간, 때에 그 업무를 다루는 게 중요하다 라는 문장을 읽었는데 그 문장 뒤에 근데 그 업무가 만약에 집중을 요구하는 업무가 아니라 창의성을 요구하는 업무라면 이라고 해서 대비되는 문장을 읽은 거예요. 이 글에 한해서는 집중이라는 단어와 창의성이라는 단어가 대비되는 단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중을 요하는 업무는 하루 중에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시간에 처리를 하라는 거고, 창의성이 필요한 업무는 나의 가장 효율이 떨어지는 최악의 시간에 처리를 하라는 거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는 새라면, 즉 아침형 인간이라면 뭐 하는 걸 확실하게 해라. 이 내용을 확실하게 하라는 거죠. 너의 창의적인 업무를 저녁에 덤비는 거. 너의 창의적인 업무에 저녁 시간에 덤비는 것을 확실하게 해라. 우리가 알고 있는 attack 뜻이 공격하다인데 여기서는 덤비다 라는 뉘앙스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아침형 새에게 가장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시간은 밤 시간이죠. 밤엔 자야 되니까 내일 일찍 일어나려면. 근데 내가 창의성이 필요한 업무를 할 때는 밤 시간을 활용해서 그때 그 업무를 해봐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vice versa라고 하면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라는 뜻으로 뒤에 밤올빼미가 나왔으니 밤올빼미도 마찬가지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밤올빼미 기준에서는 창의성이 필요한 일을 언제 해야 되는 걸까요? 아침에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이 사람들에게 가장 worst time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C랑 B까지 연결을 해주고 나면 이제 마지막 A 단락이 남기 때문에 확인을 해줘야겠죠? 연결이 자연스러운지. 너의 몸과 마음이 덜 alert 하다는 건 기민하다라는 뜻인데, 기민한 거. 이 기민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정신이 초롱초롱한이란 뜻이야. 뭔가 좀 깨어있는 상태라는 거지. 각성되어 있는 상태. 너의 몸과 마음은 덜 기민하다.
언제? 뭐보다? 너의 peak hours에서 보다. 여기서 말하는 이 peak hours가 어떤 말을 뜻하는 거냐면 best time을 뜻하는 거죠. 피크가 뭡니까? 피크는 절정을 뜻하는 거잖아. 절정.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바이오 리듬이 있다면 내 바이오 리듬 상에서 이 부분을 우리는 피크라고 하는 거죠. 절정. 결국에는 제일 최상의 시간을 뜻하는 거예요. 너의 몸과 마음이 너의 최상의 시간에서 보다 덜 기민할 때 창의성의 뮤즈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허락이 됩니다. 뭐 하는 게? 더 자유롭게 거니는 게. 거닐다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비단락에서 읽은 내용이 결국 창의성이 필요한 업무는 최악의 시간에 하라라는 내용을 읽은 거잖아. 그 이유가 나온 거지. 그 이유가 뭐야? 창의성이라는 건 언제 활발해진다는 거지? 내가 덜 기민할 때. 내가 조금 덜 각성되어 있을 때. 내 정신이 조금 덜 초롱초롱할 때. 그때 창의성은 올라간다는 거지. 그치? 우리 창의성의 뮤즈가 깨어나서 더 자유롭게 거닐도록 허락을 받는다라는 이 말이 쉽게 말하면 창의성은 올라간다 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요. 마지막 문장. 즉, 다시 말해서 부사절이 여기까지, attention까지죠. 창의성은 흐릅니다. 언제 흐르냐면요. 너의 정신적인 기제가 lose, 좀 느슨할 때. 뭐라기보다는 집중해서 서 있을 때보다는 정신 기제가 좀 느슨할 때 그때 창의성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창의성은 내가 덜 기민할 때, 나의 정신이 좀 느슨할 때, 그때 활발해집니다 라는 얘기를 한 번 더 해준 거죠. 여기서 단어를 조금 체크하고 가면요. 지금 6번, 7번에서 색칠한 이 분홍 색깔 단어들이 의미적으로 좀 관련이 있는 키워드들인 거기 때문에 단어를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고, 전체적인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처음 주어진 문장에서 사람들은 하루 중 최상의 상태에 있는 시간이 있다 라는 걸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캐치를 했던 것이고, 이제 C 단락으로 내려오면 집중이 필요한 업무를 언제 하셔라? 그 최상의 시간에 하셔라.
그런데 비단락으로 오면 그러나 창의력이 필요한 업무는 언제 하셔라? 최악의 시간에 해라. 마지막 A 단락에서 그 이유는 뭐냐? 창의성은 내 정신이 덜 기만할 때, 기만이 아니죠. 미안해요. 기민할 때, 창의성은 내 정신이 덜 기민할 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정신이 초롱초롱한 그런 최상의 시간에 있을 때가 아니라 좀 풀어져 있을 때, 느슨할 때,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느낌일 때, 그때 오히려 창의성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그런 업무를 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던 지문입니다.